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감기 걸리시지 않게 건강 정말 잘 챙겨야 하는데요. 겨울철에는 특별히 더 챙기셔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피부 건강인데요. 겨울철에 건조한 날씨와 추위에 노출되면서 피부 장벽이 쉽게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피부 주치의 김영수 원장님 모시고 겨울철 무너진 피부 장벽 강화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H피부과 김영수입니다. 피부 장벽이 정확히 무엇인지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피부 장벽이란 건 말 그대로 우리 몸이랑 외부 사이에 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이나 알러지, 유해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체내의 수분이 손실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피부의 맨 바깥층에 위치하는 각질층이 주로 이제 장벽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각질층의 구조 자체도 벽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벽을 쌓을 때 벽돌 있고 그 사이사이에 시멘트 바르는 것처럼 각질층도 벽돌 역할을 하는 각질세포가 있고 그 사이에 시멘트 역할을 하는 세포간 지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멘트만으로는 튼튼한 벽을 쌓을 수가 없고 또 벽돌을 아무리 잘 쌓아도 그 사이사이를 막아주는 시멘트가 부실하면 제대로 된 벽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성분 모두 피부 장벽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멘트 역할을 하는 세포간 지질은 주로 이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 세 가지 성분이 피부 장벽 기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 장벽이 촘촘하고 건강할수록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피부 장벽은 일종의 방어막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럼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호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됩니다. 즉 외부 물질이나 알러지 물질, 유해균 이런 것들이 침투가 쉬워져서 또 수분이 많이 증발하게 되면서 건조하고 거칠어지게 됩니다. 이런 지속적인 손상들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피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피부 장벽이 왜 무너지는지 그 원인을 좀 알아야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같이 겨울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온도 변화도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신체 건강이랑 마찬가지로 피부 장벽 기능도 일단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요소와 후천적인 요소 그리고 외부 환경적인 요소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보통 이제 유전적인 요소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각질세포나 세포간 지질 이런 거의 성분이나 구조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후천적으로는 전신 건강 상태가 나빠지게 되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불균형한 식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직접적으로는 자극적인 화장품이나 과도한 세안, 또 비비는 습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적으로는 건조한 환경, 급격한 온도 변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선천적인 이유, 생활 습관이나 컨디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겨울 날씨가 예전처럼 3한4온이 아니라 사실은 7한7온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온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날씨에 어떻게 하면 무너진 피부 장벽을 좋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 환경이랑 관련된 거라면 일단 굉장히 온도가 낮고 습도도 낮고 그리고 이제 실내외 온도 차이가 이제 급격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낮은 온도에 대해서는 노출부의 보온에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낮은 습도에 대해서는 가습기 사용이 도움이 됩니다. 가급적 이제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는 게 좋은데 환경적인 요소를 통제하는 게 사실 쉽진 않기 때문에 피부 장벽 기능 자체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피부 장벽을 지키는데 MD 보습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요. 원장님, 그럼 MD 보습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보습제는 습기를 보존해주는 화장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MD라는 말이 붙으면서 약간 달라집니다. MD는 메디컬 디바이스, 즉 의료기기라는 뜻이고 MD 보습제는 점착성 투명 창상 피복제 라는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점착성이 있고 투명하고 창상을 피복하는 역할을 하는 재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약해진 피부 장벽을 일종의 미세한 창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미세한 창상을 피복, 즉 덮어서 장벽 기능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의료기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제조가 되고 또 판매가 되고,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가 처방을 할 때도 이제 손상된 피부 장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흔히 피부과 화장품이라고 이제 알려지긴 했는데, 의료기기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도 피부과 화장품이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쉽게 생각하면 바르는 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MD 보습제가 겨울철 온도 변화에 의해서 약해진 피부 장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꼭 겨울철뿐 아니라도 일단 피부 장벽이 손상됐다면 MD 보습제를 열심히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겨울철 악화된 피부 장벽에도 도움이 되고 MD 보습제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MD 보습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품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면 좋을지, 이게 저희는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특히 이 겨울철에 어떠한 제형이 적합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식약처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들이라서 알러지나 자극 유발할 가능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은 편이고, 표피에 세포간 지질 성분을 적절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보습 효과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각각 제품들마다 특징적인 성분들이 있긴 한데, 그 성분들마다 장점들이 있고, 하지만 이제 그 제품들을 비교한 연구가 아직 없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명확하게 더 좋다, 이런 거는 밝혀진 바가 없고, 그래서 보통 겨울철이나 장벽 기능 손상이 많이 된 경우에는 보습력이 강한 비교적 뻑뻑한 느낌이 드는 크림 제형을 처방을 자주 하고, 넓게 많이 자주 발라야 되는 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중하게 선택한 보습제를 잘 바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겨울철 피부 보습을 유지하기 위한 스마트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오늘 원장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보습제는 일반적으로 샤워 직후에 피부를 문지르는 게 아니라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이 말린 후에 3분 이내로 즉시 도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도포한 보습제는 보통 8시간 지나면 50% 미만으로 남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무런 자극이나 세척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각질층에서 보습 효과를 나타내는 시간은 훨씬 더 짧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도포를 해야 되는데, 성인의 경우에는 주당 600g, 소아의 경우에는 주당 250g 정도 바르는 걸 권장하고 있고, 2015년에 아토피 피부염 학회 가이드라인상 성인 기준으로는 주당 최소 250g 정도를 바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빠르는 게 꼭 필요합니다. 성인 기준으로 보면 전신을 다 도포를 하려면 크림, 로션 이런 거 기재 종류에 상관없이 22에서 30g 정도가 필요한데, 특히 겨울철 건조함이 심한 부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바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코팅하듯이 더 빨라서 보습막을 형성해 주는 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사용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MD 보습제 사용 외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해야 되는 피부 질환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피부 질환의 경우에도 MD 보습제를 함께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MD 보습제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연고랑 어느 걸 더 먼저 발라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있지는 않은데, 보통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약한 스테로이드는 스테로이드를 먼저 바르고 MD 보습제를 바르라, 또 강한 스테로이드제의 경우에는 MD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라, 이렇게 권장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습제를 먼저 넓게 바른 후에 국소적으로 질환이 있는 부위에만 스테로이드 크림을 바르는 걸 추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겨울철 피부 장벽 케어를 위한 MD 보습제 선택과 스마트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겨울철 제품에 대해서도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프전스 엑스퍼트 베리덤 MD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셀프전스 엑스퍼트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대표 제품으로 베리덤 크림 로션 MD 제품이 있는데요. 포함된 원료도 꼼꼼히 따져서 선택하면 좋겠죠. 평상시에도 보습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베리덤 로션 MD의 경우는 묽은 제형으로 부드럽게 바르기 수월해서 얼굴과 전신의 흡수가 잘 되고요. 베리덤 크림 MD의 경우에는 좀 꾸덕한 제형이지만 특히 건조한 부위인 양 볼과 또 팔다리 접히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계절이나 피부 상태에 맞게 로션이나 크림을 다르게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고, 그럼 이렇게 해서 피부 장벽 그리고 겨울철 MD 보습제 사용에 적절한 선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OX 퀴즈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질문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OX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MD 보습제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의료기기로 전문 의료인의 진료 후 처방에 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O입니다. 두 번째, 겨울철 피부 컨디션에 따라 제형을 달리하여 MD 보습제를 선택하는 것이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OX 중에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O입니다. 겨울철에 건조한 피부에는 조금 더 보습력이 높고 흡수력이 좋은 MD 보습제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겨울철 피부 장벽 강화를 위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 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